네, 안녕하세요. 제이콥 Y입니다. 공지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와서 주부로서의 어떤 생활에 충실하면서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는데, 그리고 아내가 박사과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왔는데요. 2년이 지나고 저희 아이가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 6학년이 되고 만 12살이 되는데, 아이도 잘 적응을 했고 아내 같은 경우도 박사 생활에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다음 단계를 좀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분야를 도전을 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아마도 이제 진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를 최근 한 몇 달처럼 이렇게 매주 영상을 올리거나 정기적으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말 동안에는 유튜브 작업을 해서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채널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면 1개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아마 부정기적으로 영상이 올라가거나 컨텐츠 간의 텀들이 조금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 여름방학 동안에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때마다 촬영을 해서 꼭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을 위한 공부가 한 2년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짧게는 15년, 16년 만에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게 거의 20년 만이거든요. 잘 할 수 있을지 용기가 잘 안 나는 게 사실이기도 한데, 지금 공부를 시작한 지는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벌써 마음이 되게 좋았다 나빴다 업앤다운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날이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굉장히 다운돼서 이대로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아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좀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제가 공부하는 모습이 아이한테도 자극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라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또 아내와 아이도 잘 뒷바라지하고, 또 꾸준히 유튜브 업로드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주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영상으로, 미국 방구석 주부 채널에서는 미국에서의 저의 주부 생활, 요리, 그 다음에 장보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공부를 마치고 지금 아이가 썸머 캠프가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지금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고 있어요. 여름방학 동안에 초등학생 아이들은 썸머 캠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부에서 진행하는 썸머 캠프도 있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썸머 캠프도 있어요. 외부에서 진행하는 썸머 캠프 같은 경우는 오전반, 종일반, 자고 오는 캠프까지 다양한 캠프가 있는데, 저희 아이는 오랫동안 외부에서 생활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제가 집에 있기도 하니까 일단은 아이한테 썸머 캠프 오전반을 학교에서 하는 거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를 데려가고 있는 길이고요.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같이 점심 먹고 아이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방학 동안에 워낙 아이가 집에 있기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조금 속상하기는 한데,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성향 자체가 또 제가 공부 시간을 가지는 데는 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문 닫아 빨리. 오늘 잘 보냈어? 별일 없었어?
이겼어? 우리는 뭐 한 2분간 됐는데 어. 4학년은 뭐 1분 55초, 어. 1, 2학년들은 어. 15초. 15초. 돌리자마자 두 때렸어. 덥다. 밖에서 안 더웠어? 더웠지. 진짜 선글라스 없어도 이렇게 눈이 부신데? 방금 전에 스터디 위드미 라방 하면서 공부하고 공부 끝나고 나서 딸아이 썸머 캠프 픽업 갔다 왔고요. 이제 저희 딸이랑 저랑 점심 먹어야 돼서 제가 요리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통 점심은 샌드위치를 먹거나 아니면 파스타를 먹는데 오늘은 딸이랑 같이 햄버거를 먹으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같이 준비해 볼까요? 이 햄버거 빵은 키토 빵이에요. 키토 빵은 이제 밀가루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이제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빵인데 다이어터리 파이버로만 되어 있는 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 지수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빵을 먹고 있어요. 빵이 되게 맛이 없는 편인데 그래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빵 대체품으로는 가장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만 먹기에는 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키토빵을 먹으면서 좀 만족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양껏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끼니로 굶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살도 빠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햄버거 패티고요. 프라이팬에 구워서 딸이랑 저랑 먹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리브오일 스프레이예요. 스프레이를 쓰는 게 기름의 양도 좀 적게 쓰고 팬에 들러붙는 것도 조금 완화시켜줘서 오일 스프레이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햄버거 패티는 쿼터 파운더를 가장 많이 먹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워주면 되죠. 딸은 아무래도 이탈리안 식빵을 좋아해서 이탈리안 식빵에다가 패티를 넣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일요일이고요. 교회 다녀와서 오후 휴식하려고 지금 수영장에 와 있어요. 타운홈 단지에 있는 수영장이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아이들도 없고 해가지고 같이 편안하게 좀 즐기기 좋은 것 같아서 수영하러 나와 있고요. 날씨가 제법 뜨거운 편이기는 한데 즐겁게 또 수영도 좀 하고 일광욕도 좀 즐기고 하면서 주말 동안에는 릴렉스 하려고 와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되게 시간이 지났는데 재밌게 잘 공부하고 있고요. 성과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중 시간 보내고 있고 주말에는 좀 릴렉스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여름이라서 놀러 가고 그러기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기가 쉽지는 않게 보이네요. 그래도 올해는 이제 7월 달에 한 번 정도는 워싱턴 DC라도 좀 놀러 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 공부를 핑계로 집에만 머무르면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시간을 보낼 계획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공부하는 시간이 기껏해야 뭐 한 15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주에.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목표를 지금 20시간 일주일에 공부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려고 하고요. 또 주중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려면 릴렉스하고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푹 잘 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콥 와입니다. 오늘 8월 24일이고요. 지금 현재 토플 시험 보려고 시험센터로 가고 있어요. 원래 요새는 이제 토플 시험을 집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아내는 미국 유학 준비할 때 토플 시험을 다 집에서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집에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반려견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집중하기 용이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시험센터에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35분이고요. 오늘 8시 반에 시험을 시작하는데 저희 시험센터까지 저희 집에서 한 5분?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서 그래도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출발해야 되니까 8시까지 입장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어요. 물론 뭐 다음 주부터는 다시 더워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 엄청 쌀쌀합니다. 근데 긴팔을 입으면 또 시험 보는데 너무 걸리적거릴 것 같아가지고 네, 시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되는데요. 긴장이 많이 돼요. 아무래도 제가 토플 시험을 마지막으로 본 게 2008년이더라고요. 200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데 그 사이 시험 유형도 많이 바뀌었고 이래서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 기도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45분인데 들어가서 준비 잘 해가지고 시험 보고 그러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10시 20분이고요.
시험을 마치고 지금 건물에서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8시 반 시험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시험 볼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얼떨결에 대답을 해버렸더니 시험을 예상 시작 시간보다 30분, 40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예상 시간보다 훨씬 일찍 마쳤어요. 제 생각에는 한 11시 반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시 20분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이른 시간에 시험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일찍 나왔으니까 시험은 한 2시간 반? 조금 안 되게 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같은 시간에 시작을 해서 시험을 끝내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에 맞춰서 시험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좀 늦게 보기 시작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스피킹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이 헤드셋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제가 전체 시험 보는 인원들 중에서 2번째로 빨리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스피킹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스피킹을 진짜 못 본 것 같고요. 미국에 지금 2년째 살고 있는데 스피킹을 이보다 못 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 리딩, 리스닝 같은 경우는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시험을 봤는데 아시다시피 시험 끝나고 나면 리딩하고 리스닝은 점수를 미리 볼 수 있잖아요. 다행히 리딩하고 리스닝 때문에 시험을 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생각이고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주제나 과정에 크게 상관없이 점수가 비교적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서 제 지금 실력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다시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피킹을 너무 못 봤어요. 이게 얼어버린 거예요. 시간 내에 다 얘기를 하지도 못했고 중간에 텀도 너무 길었고 막 이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점수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나오게 될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 스피킹만 생각을 하면 조금 절망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행히 리딩하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정신이 멍해져가지고 제대로 못 듣거나 막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시험을 마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시간에 이제 장을 봐야 되는데 다행히 시험이 일찍 끝나서 장 보고 가도 평소에 장 보고 집에 가는 시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시험 보는 장소가 집이랑 가까워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2008년도에 토플을 3번 봤었는데 공부를 지지리 못했죠. 그땐 진짜 영어를 못했던 것 같아요. 토플을 총 3번 봤었는데 2번은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들어가서 봤었고 한 번은 프레즈노라고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하고 LA 사이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칼스테이트 학교에서 시험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봤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건 혹은 자가용을 이용을 하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혹은 차를 타고 가면서 긴장감도 너무 높아지고 이런 이슈가 좀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집에서 불과 5분 거리 다행이었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가 토플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GRE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다른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시험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지인들이 사실 토플을 볼 이유는 없잖아요. 대부분 아시안들이 이제 토플을 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았고 그럼 인도 사람도 조금 있어요. 인도 사람 영어 쓰는 나라 아닌가 싶긴 한데 인도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았고 발음을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좀 인도 발음 비슷한 발음이 들려가지고 그랬습니다. 진짜 리딩하고 리스닝 점수를 받고 나서 조금 그래도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리스닝을 중간에 듣는데 정신이 멍해지면서 소리는 들리는데 단어 놓치는 것도 없고 다 들리는데 그게 내 안에서 뇌에서 프로세스가 안 되는 느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언어를 듣고 있지만 한국어를 듣고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망했다 싶었는데 일단 점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는 어쨌든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잊고 다른 것들도 준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주로 글쓰기가 거의 대부분이 될 텐데 이제 한국에 계신 상사분들이나 아니면 사장님 그리고 또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추천서도 받고 막 이렇게 연락을 좀 해야 돼서 조금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기분들이 좀 있는데 열심히 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입시 일정을 보니까 9월 초부터 서류를 접수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너무 데드라인까지 기다리지 않고 잘 준비해가지고 지원하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대학원 입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도록 하고요. 스터디 위드 미 라방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막 문제집을 풀고 뭘 외우고 하는 공부는 없겠지만 다른 과정들 교수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추천서 요청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활용을 위해서 계속해서 스터디 위드 미 라방도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계속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 대학원 입시 과정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이콥 와입니다. 제가 지난 8월 24일 날 토플 시험을 봤어요.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수험생들한테 영어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토플 시험, 그리고 IELTS나 듀오링고도 최근에는 많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IELTS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유학 갈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대학원 입학이나 대학 입학을 할 때 많이 요구하는 편이고요. 듀오링고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최근에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영어 시험을 그쪽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학교에서 정식 영어 시험 성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토플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토플 시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비싼 편이어가지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지난 24일 날 토플 시험을 받고 성적이 나왔는데요. 해당 성적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컴퓨터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화면 녹화를 하다가 제 라이브 방송이 중간에 끊어졌어요.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 아이패드를 통해서 해당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ET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험 성적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ETS 홈페이지가 약간 좀 바보같이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네, 제 걸로 바로 들어갔군요. Scores 보시면 옛날 본 거 시험이죠. 네, 이렇게 시험 성적이 나왔어요. 점수는 지금 0점 나왔고요. 네, 리딩하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좀 나왔고 스피킹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낮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구체적으로 공개는 못 해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실망스러운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원을 하려는 학교 중에서 각 과목별로 최저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문과에 어문 계열을 지원을 한다든지 언어적인 특성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학과 같은 경우 영어학과라든지 문학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든지 이런 학과에서는 개별 과목별로 특정 점수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원하려는 학교 중에 하나가 각 과목별로 특정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도 한 과목이 요구하는 점수보다 1점이 낮은 상황이에요. 아내가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지금 다니고 있고 저희 아이도 여기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앞으로 3, 4년 동안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원이 학교가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대학교들이기도 하고요. 미국 대학교나 대학원을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학교를 적게는 5, 6군데, 많게는 10군데, 15군데까지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학교를 지금 2군데밖에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본 토플 시험 성적이 그 중에 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험 성적보다 어쨌든 미달하는 상황이니까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한두 달 정도 텀을 두고 다시 토플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IELTS나 듀오링고와 같은 조금 덜 부담이 되는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대학원 입시에서 박사과정이 됐든
마스터 과정이 됐든 대부분의 학교에서 최저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지원하려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GRE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요. 토플 성적 같은 경우도 최저 점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더 이상 시험 성적 자체가 학생들의 실력을 더 이상 담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보는 것에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GRE는 모든 학생들한테 더 이상 성적을 요구하지 않고 토플 성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니멈 점수를 요구하진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토플 시험 성적 자체가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원하는 학교 중에서 이 학교가 굉장히 전통적인 학교의 모습에 가까운 학교이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여전히 시험 성적에 미니멈 점수를 요구하고 제가 지원하는 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보다도 높은 수준의 점수를 요구하더라고요. 과목별 최저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언어적인 능력이 필요한 학과이다 보니까 최저 점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좌절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심하지 않고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그 사이에 한 번 더 영어 시험을 봐가지고 최저 점수를 한번 맞춰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듀오링고가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시험도 보기 조금 쉽다고 해요.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듀오링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들의 브이로그로 좀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플 성적은 이렇게 나왔고 지난 한 2달 반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험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제가 20대 후반에 대학원 들어갈 때 점수보다 사실 높거든요. 거의 10점 넘게 높은데 그래서 굉장히 점수에는 만족하는 편이지만 아쉽게도 과목별 최저 점수를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또 쓸데없이 영어 시험을 보는데 돈을 써야 한다. 이게 좀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의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작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그 박사과정으로 가는 입시 과정들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하면서 합격의 기쁨을 같이 여러분들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과정을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콥 Y입니다. 지난 초여름에 박사과정을 지원을 하기로 처음 마음을 먹고 여름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토플 성적이 필요했고 그 토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했었고요.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영어 공부를 한 지는 거의 15년이 되어 가는데 정말 오랜만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 8월 달에 토플 시험을 봤습니다. 그 사이에 유형도 많이 바뀌고 문제를 푸는 방식도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름 되게 만족스러운 성적이었어요. 15년 전에 토플을 봤을 때보다도 거의 10점 넘게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 성적이 충분하지는 않았어요. 한 학교는 각 과목별로 요구하는 최저 점수 기준보다 1점이 한 과목이 낮아가지고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다른 한 학교는 기준 점수는 없는 대신에 밑에 나와 있는 문장이 굉장히 저를 거슬리게 하더라고요. 성공적인 입학생들은 보통 이 정도 점수를 받는다라고 문장이 쓰여져 있었는데 해당 점수에 제 점수가 미치지 못했어요. 영어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는데요. 토플을 다시 본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2시간 남짓 되는 시험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과거에 토플 시험을 볼 때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 보던 시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서 그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250불에 달하는 응시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한 번을 봐야 될지 2번을 봐야 될지 아직 알 수 없는데 2번 시험을 보면 벌써 500불이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시험 본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돈 100만 원을 영어 시험을 보는 데만 쓰게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듀오링고 시험을 보자고 말이죠. 어린 친구들은 잘 알 수도 있는데 저희같이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듀오링고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언어 학습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듀오링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듀오링고 회사에서 개발한 영어 시험이랍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굉장히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평가 지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보통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네 가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표현력, 읽기, 쓰기, 이해, 회화 이렇게 또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총점은 160점 만점이고 보통 대학원에서는 120점, 학과에 따라서 130점까지 요구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점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은 65불인데요. 두 세트를 결제를 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토플 시험의 4분의 1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시간 남짓 혹은 1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저같이 40대 중반에 접어든 중년들에게는 집중력을 유지하기에 딱 적당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인공지능이 직접 채점을 하기 때문에 시험 성적도 48시간이면 받아볼 수 있거든요. 성적을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시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단점도 있죠. 단점으로는 유형 자체가 워낙 독특해요. 듀오링고 앱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 앱에서 학습을 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시험지에서 문제를 풀거나 토플 시험, IELTS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형식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적응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 하나는 IELTS 아카데믹이나 토플 시험처럼 아카데믹한 주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게 유학 준비를 하면서 보는 시험으로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형의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토플 같은 경우는 듣기가 되었던 말하기가 되었던 읽기 지문이 되었건 대부분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교과서의 지문들이 나오고 교수의 강의를 듣고 토론에 참여를 하거나 이렇게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과정들의 문제들이 국한되어 있는데 듀오링고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문학작품이라든지 실제로 영어를 활용해야 될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유형이 워낙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게임과 같거든요. 그래서 게임과 같은 접근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집중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면 듀오링고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토플 같은 경우도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듀오링고는 집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집에서 시험을 봐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아실 텐데 시험을 보는 환경을 타이트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쉽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10년 전, 15년 전에 토플 시험 한번 보려면 예약을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 해야지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요. 3시간 반, 4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시험을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에서 본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읽기를 했다가 듣기를 했다가 쓰기를 했다가 복합 문제가 나왔다가 다시 읽기로 돌아가고 유형이 막 뒤섞여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유형의 순서들을 기억하고 적응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기는 하겠지만 처음 테스트 시험을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고 당황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는 듀오링고를 보는 것이 저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비용 문제도 있고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저의 집중력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험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번에는 듀오링고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미 3달 전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토플 시험이 정통적인 방식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약간 고지식한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이제 와서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 아내는 한 소리 할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고 말이죠. 몇 가지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듀오링고 시험을 봤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듀오링고 테스트 사이트에서 테스트 시험을 무제한으로 계속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듀오링고 테스트 보는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가려지게 될 텐데, 어떤 형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듀오링고 테스트 시험을 한번 봐볼게요. 제 컴퓨터에서는 지금 라이브 방송 스터디 위드 미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늘 녹화 방송 하는 날인데,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활용을 해서 한번 듀오링고 시험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시험을 봐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시험이고요. 지금 듀오링고 사이트에 미리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고, 이제 여기 practice test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한번 봐볼 수 있어요. 클릭을 하면, 네, take a free practice test to estimate your score 하고 있죠. start 하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첫 번째 유형은 read and select.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듀오링고 테스트 시험을 한번 봐봤고요. 그 유형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학창시절 봤던 시험을 생각하면서 이 시험을 대하다 보면 시험인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영역이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탁 이렇게 변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영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시험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듀오링고 시험은 굉장히 쉽다, 굉장히 잘 볼 수 있다,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공부를 한동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패키지를 구매를 하게 되면 21일, 3주 안에 시험을 봐야 해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결제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는 시험 패키지를 구매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그 학교의 점수보다 살짝 모자른 성적이 테스트 시험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지원서 접수도 굉장히 많이 바쁜 편이에요. 연구계획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작성을 해야 되고, 성적표라든지 학위증명서라든지 받아야 하고, 기존에 일했던 회사라든지 학교의 교수님들한테 추천서도 요청을 해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쁜 편인데요. 마음이 좀 급박하기도 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가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을 찍게 된다면 해당 과정들을 조금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요. 영상을 찍지 못했을 때는 후기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할게요. 부디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응원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독, 좋아요,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이콥 모아입니다.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지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시 리캡을 조금 하자면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토플을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을 가지고 대학원을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오기도 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최저 점수를 요구하진 않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새로운 성적을 내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었고 영어 점수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원하는 학교들 중에서 요구사항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번에는 듀오링고 테스트를 보기로 결정을 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 지난번에 듀오링고 테스트 시험을 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거예요.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종이 형태의 시험의 형식이 많이 보인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듀오링고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개발 자체가 컴퓨터 화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종이 시험과 유사한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듀오링고 앱의 형태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듀오링고 시험을 공부하기란 난해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강의들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교재도 없이 인터넷 강의도 없이 시험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스피킹 부분하고 라이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습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없더라고요. 듀오링고 사이트를 통해서 연습 문제를 계속 풀어볼 수는 있는데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 미국에서 있으면서 한국의 인터넷 강의를 결제를 해서 들으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그 부분들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진짜 지금 현재 이용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리딩하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무료로 계속 연습을 할 수 있고 채점도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스피킹이라든지 라이팅 부분에서는 포인트를 차감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 튜터링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해당 포인트를 결제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했었는데 그 비용이 인강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토플 시험을 계속 보면서 생각보다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에 미칠락 말락 약간 모자르게 받아서 이럴 바에는 그냥 듀오링고 시험을 볼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와 함께 해당 사이트를 같이 둘러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Arno, ARNO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Arno for Duolingo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듀오링고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앱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로그인을 해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앱에 들어가시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컴퓨터라이즈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라든지 개인의 성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치적으로 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프로그레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얼마나 잘 공부하고 있는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사이트를 이용한 지 5일, 지난주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 이렇게 지금 돼서 공부하고 있고 문제를 얼마나 풀었는지 전체 문제 푼 것 중에서 영역은 literacy, comprehension, conversation, production 이렇게 총 4가지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comprehension하고 literacy가 가장 많이 공부를 한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해당 영역에 대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공짜로 문제를 수천 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무료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로덕션이라든지 컨버세이션보다는 이제 comprehension과 literacy가 훨씬 더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밑에 보시면 각 영역별로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부 문제들 가운데서는 유료 포인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풀어보실 수 없는 문제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제가 풀어보지 않아서 지금 현재 노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공부를 한 것들을 진행 사항들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각 영역별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도 있고, 가상시험을 여기서 풀어보실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 영어로 되어 있는 미국 인강이죠. 인강 문제도 풀어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어장 연습 하시는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저는 이제 주로 프랙티스를 통해 가지고 각 과목별, 영역별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현재 거치고 있어요. 프랙티스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많은 영역들,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에서 커버하고 있는 각 영역별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 14개 영역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문제를 푸는 건 공짜, 내가 문제를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를 피드백을 받는 거 공짜, 이런 영역들이 있고, 또 이제 보시면 원 포인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피드백을 제때제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피드백이 없이 그냥 무작정 연습만 하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크레딧을 구매를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게 해당 사이트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굉장히 특이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듀오링고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58불에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메일을 적고 하면 테스트를 결제할 수 있다. 58불에 7불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제가 65불에 이미 결제를 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듀오링고 테스트를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보시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세미나를 또 참여할 수 있는 그 장점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연습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거든요. 시험 문제가 막 1600개, 3000개, 시험을 보기 전까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포인트가 좀 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내 실력을 갖다가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금액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크레딧만 구매를 하실 때는 30크레딧에 4.99불, 미국 기준이죠. 32불짜리 요거 결제를 해서 50크레딧,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50크레딧하고 5번의 무료 테스트, 모범 답안을 볼 수 있는 액세스와 단어장 공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결제해서 공부를 하고요. 공부를 하다가 피드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5불씩 결제하면서 크레딧을 구매해가지고 피드백을 계속 받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이트가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면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전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듀오링고 시험을 보면서 점수를 올려보겠다, 이건 약간 무리일 수 있어요. 만약에 공부를 하시는 게 처음이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가시면 많은 영어 교육 전문가들, 듀오링고 시험이라든지 토플 혹은 IELTS 시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생각을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토플 점수를 요구하는데 내 점수가 지금 85점이다, 90점 이상을 원하는데 85점이다, 100점 이상을 원하는데 95점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만약에 듀오링고 테스트를 받아준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 2-3주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있거나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거나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유학을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지금 이 영어 시험 어떻게 본다고 해서 내 영어 실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직접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에세이를 쓰고 논문을 쓰고 전공서적을 읽으면서 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닥쳤을 때 자신 있게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이 영어 성적하고는 크게 차이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돌아다니면서 마트에서 물건도 사고 상담원이랑 상담 대화도 하고 은행 가가지고 은행 업무 처리도 하고 일상 대화도 하고 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점수는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때도 되게 많아요. 이게 반드시 내 영어 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혹은 자신감 없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또 이 점수가 높다고 해서 웃기게도 막 난 영어를 정말 잘해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언어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었을 때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미국에 가게 됐을 때 유학을 가게 됐을 때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는 지금 고민하지 말자고요. 지금은 내가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점수를 얻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각자 본인의 실력에 맞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이트 이런 공부 방법도 그냥 방법 중에 하나다. 만약에 더 궁금하셔서 질문 주시거나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영상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현재 지원하는 문제, 추천서 받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이런 것들 작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고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고심하면서 작성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 학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눠드릴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이콥 Y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이고요. 드디어 듀오링고 영어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오전까지 라이브 하면서 한 번 더 목업 테스트 받고 성적은 미니멈 리퀘어먼트에서 살짝 높은 정도 수준의 점수를 계속 받고는 있어요. 라이팅하고 스피킹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기는 한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시험은 저희 딸아이 방에서 보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간이 오픈 공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에 적당하지 않거든요. 오늘 시험은 저희 딸아이 방 이곳에서 시험을 보려고 해요. 저는 집에서 시험을 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내 같은 경우는 GRE하고 토플을 집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많이 떨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컴퓨터 세팅을 좀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에서 불필요하게 노티피케이션이 뜨지 않도록 네, 이제 시험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노트북이 있고 전원 안전하게 잘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 연결 상태 좋고 그 다음에 타이핑치 키보드하고 마우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 개인 여권도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 보려고 하는 방 앞이에요. 안에는 다 준비를 마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휴대폰도 밖에 놔두고 전원도 다 끄고 들어갔다 올 예정이고요. 시험 잘 보고 마무리해서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시험 보고 돌아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시험을 보고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시험을 좀 전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걱정했던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못 본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리딩하고 리스닝 쪽이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듀오링고 시험 같은 경우는 어답티브 테스트여가지고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있으면 점점 어려워진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답을 맞추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시험을 봤고요. 오늘 16일인데 성적은 18일날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통상적으로 48시간 후에 성적이 나온다고 하고요. 39부를 내게 되면 12시간 안에 성적을 받아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돈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시험이 영어 시험 마지막 시험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꼭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면서 성적 나올 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One eternity later. 제가 지난 수요일날 듀오링고 영어 시험을 봤는데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듀오링고 사이트로부터 이메일을 받아서 점수를 확인했고요. 제가 받은 점수는 130점. 듀오링고 시험 같은 경우는 160점 만점인데 130점을 받았고요. 아주 높은 점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학교의 최소 점수 기준은 모두 넘는 그런 점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어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 정말 마음 편하게 조금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아노라는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각 영역별로 많은 연습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포인트를 구매를 해서 연습 문제를 푸실 때 모범 답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특히나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 모범 답안들의 표현들을 잘 익혀두었다가 시험 때 활용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됐던 두 번째는 바로 스터디 윗 미를 계속 틀어놓고 공부를 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제가 직접 스트림을 하기는 했지만 스터디 윗 미를 통해서 계속 집중을 하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외부의 자극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라이브 스트림 스터디 윗 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3시간, 4시간 혹은 1시간, 2시간 단위로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런 영상들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아니시라면 사실 예능이라든지 유튜브 영상들을 틀어놓은 상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이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중년 유학생 스터디 윗 미를 틀어놓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공부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21일 월요일인데 지원 마감일까지 40일에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원을 잘 맞춰야 할 텐데요.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추천서, 논문 샘플까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준비를 맞춰서 지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추천서예요. 미국에서는 추천인을 통해서 해당 지원자의 능력이라든지 잠재력,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추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지원하거나 1, 2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중년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차이가 있죠.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대학원을 입학하려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자기가 직전에 다녔던 대학교나 대학원의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추천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했던 게 대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석사 과정을 마친 지도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담당 교수님이셨던 분은 정년퇴직을 하시기도 하셨고 10년 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석사 과정을 할 때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10년, 20년 단위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시기와 떨어지다 보면 지금 현재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제 전문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10년 전, 20년 전의 교수님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재직했던 회사의 상사분들과 사장님께 추천서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물론 저같이 대학원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해외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해외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직장 상사들한테 레퓨테이션 체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에서 이직을 할 때도 추천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제가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이직을 할 때 저한테 추천인 등록을 요청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함께 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추천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주변의 동료들과 상사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점차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과 또 상사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나 봐요. 지금 제가 퇴사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추천서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그래서 추천서를 모두 잘 업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서를 요청을 하게 되면 보통 한 페이지 분량의 추천서를 받게 되는데요. 직접 추천서를 작성을 해주시기보다는 제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추천인 분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해당 추천서를 주시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추천서를 작성을 하면 추천서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직접 지원 서류에 동봉해가지고 학교에 보냈었거든요. 불과 15년 전, 10년 전 정도에 있었던 일들인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대학원을 지원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 서류를 입력을 하다 보면 추천인을 등록을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해당 추천인을 등록하는 페이지에 추천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작성을 하면 제가 작성한 해당 이메일 주소로 추천서를 등록을 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이 전송이 되더라고요. 해당 이메일에서 링크를 클릭을 해서 PDF 파일에 추천서를 등록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과거에는 제가 직접 다 찾아뵙고 추천서 서명을 받은 실제 문서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추천서를 다 업로드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추천인 분들을 갖다 직접 다 찾아뵙지 않아도 미국에서 대학원을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추천서를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아무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요청을 드렸던 추천인분들 모두 기꺼이 추천서를 작성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뵐 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서를 작성을 하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영어로 추천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직접 추천서를 추천인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지만 대부분의 추천인들이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고 영어로 문서를 작성을 하거나 영어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우신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어느 정도 초안을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내용 조율이 있은 후에 해당 추천서를 업로드를 요청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일하셨던 동료분들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영어로 작성을 하면서도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적절한 예시도 있어야 되고 문서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당 문서에는 추천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했고 지원자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추천서 앞부분에 있고요. 추천인과 지원자가 어떤 일을 같이 했었는지 지원자의 어떤 장점들을 많이 봐왔는지 해당 부분들은 대부분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과의 주로 연구하는 연구 과제들과 긴밀히 연관된 부분에 대한 장점을
추천인께서 언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런 장점들을 자기가 볼 수 있었던 예시, 일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되면 좋은 추천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지원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추천서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약간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받아서 지금 합격해서 벌써 3년차 다니고 있으니까 아내가 받았던 그 추천서의 장점들, 그 부분들을 저도 똑같이 추천인 분들께 요청을 드려서 해당 내용들이 추천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지원하는 학과가 총 3개 학과인데 해당 학과가 연구하는 분야도 다르고, 하나는 순수인문학, 다른 하나는 예술학, 또 다른 하나는 과학, 분야가 모두 달라서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제가 했었던 일은 같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다르게 묘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회사 안에서의 경험과 추천인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저의 모습, 지금 제가 지원하는 각각 다른 3개 학과에 연구하는 분야, 이런 장점들을 잘 매치시켜가지고 저의 장점을 어필하고 그것에 관한 이제 일화들을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추천서를 잘 이제 업로드를 했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 에세이, 학업 계획서, 자기소개서 이런 문서들이 남았는데요. 해당 문서들을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8일인데 추천서가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가장 빠른 대학원 지원 이제 데드라인이 내일 모레. 물론 해당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데드라인은 12월 11일인데 내일 모레까지 지원을 하면 지원비가 반값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내일 정도 정리해가지고 지원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 학교 같은 경우가 제가 꼭 들어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서류를 마무리를 하고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지원이 모두 끝나는 게 불과 한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마무리하고 꼭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첫 번째 학교 지원서를 접수했고요. 지원비도 납부를 하고 이제 지원서도 모두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다른 학교 지원도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또 긴 기다림의 시간이 될 텐데 꼭 좋은 결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월 11일이고요. 대학원 지원서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굉장히 정신없는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6월 달에 처음으로 나도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12살, 내년이면 13살이 되니까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기도 했고, 처음 미국에 올 때 준비했던 유학 자금이 조금씩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도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학교에서 연구지원비 그리고 학비를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확실한 경제활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 6월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영어였어요. 제가 어학원 다니는 거 하고 대학원 생활하는 거 해가지고 한 5년 반 정도를 미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고, 영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영어 시험 점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이라는 걸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봤었겠어요. 특히 이렇게 공인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 시험을 공부해서 시험을 본 게 지난번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을 때 16년 전이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필기 시험을 보는 시험이 16년 만에 처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지속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나이도 있고 회사에서 일도 한 경험이 있고 하니까 필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 사이클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아무래도 미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4개월, 5개월 만에 제가 원하는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쩌면 영어 성적을 빨리 획득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지금 6개월, 7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대학원 입시를 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영어 시험 공부를 하는 것 외적으로는 글을 쓰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이력서를 정리하고 연구계획서를 쓰고 자기소개서와 같은 글들을 쓰는 시간들이 계속 필요했거든요. 해당 문서들은 대부분 내가 이전까지 무엇을 했었으며 나의 경력과 학력과 이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나에게 새로운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그런 글들이었는데요. 물론 나의 연구 목표라든지 나의 열정이라든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부분을 영어로 작성을 하면서도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풍과 그 학교에서 주로 연구하는 부분들, 그 학교가 원하는 어떤 학생상, 이런 부분들에 맞춰가면서 세 가지의 각기 다른 관점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좋은 글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저의 노하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그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추천서를 받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유학생들, 그러니까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녔던 대학교라든지 혹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연구 과제를 주셨던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 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지도 못했거니와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시절도 지금보다 한 10년 전, 12년 전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 팀장님들, 본부장님들, 이런 분들께 추천서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내용들을 영어로 잘 준비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었고, 제가 회사를 퇴사하자마자 바로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사분들이 저를 보지 못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께 다시 연락을 드리고 추천서를 요청을 드리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이 잘 받아주지 않으셨다기보다는 제가 연락을 드리는 게 많이 송구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행히 너무 친절하게 잘 받아주시고 기꺼이 추천서를 잘 작성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학과에서는 학술 에세이를 요청하는 학과가 있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원하는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학생들을 점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제가 지원하는 학과 중에 한 학교에서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되는 요구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제가 사실 글 쓰는 직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로 일을 했었고 많은 시나리오를 썼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건 굉장히 많이 익숙하지만 그거는 창작 글이잖아요. 학술 에세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비판적이면서도 해석적인 어떤 그런 학술 에세이만의 고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맷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해석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글을 쓰는 시간을 좀 가졌고, 다행히도 그런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회사에서 했던 어떤 저의 전문성들을 잘 드러내는 글들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어로 쓰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늘 그렇지만 영어 글쓰기는 완전히 또 다른 분야잖아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라고 얘기할 때의 어떤 영어와 또 학술 에세이를 적을 때는 다른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차피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매우 감사하게도 대학원에 합격을 하게 되면 논문을 쓸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연습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원래는 지원서 마감일이 오늘이에요. 지원서 마감일이 오늘인데 한참 전에 모두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지원서를 접수를 하고 난 뒤에도 지원 서류들을 수정할 수 있는 수정 권한들을 주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접수하고 나면 지원서를 전혀 수정할 수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대학원에 지원을 하신다면 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해당 학교에서 접수를 받은 뒤에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고 대학원 입시 지원서를
접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대학원 지원 접수를 마무리함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이미 미국 유학을 하고 계시거나 미국 유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힘든 시간은 지금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11월, 12월 달에 접수를 마감을 하고 합격자 발표가 나는 2월 말, 3월 초, 더 늦게 간다면 한 4월 초까지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혼자서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적으로 굉장히 고독한 기다림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도 있고 아내는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인 유튜브라든지 브런치 그리고 다른 공부들을 조금 하면서 그 시간을 좀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원서 접수를 마무리하고서는 제가 어떻게 대학원 준비를 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아직 합격도 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들을 대방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당분간은 이제 저의 일상생활, 미국 생활 관련해서 브이로그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까 브이로그 영상 보시면서 기다리는 동안 저렇게 살고 있구나 보면서 응원해 주시고 지원 접수는 마쳤지만 계속해서 스터디 위드미 영상을 스트리밍을 할 생각이니까 같이 저와 시간 보내시면서 공부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콥 Y입니다. 오늘 1월 29일이고요. 설날이에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만을 기원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도도 1월 달이 다가고 2월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보통 2월 달이 되고 나면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도 결과 발표가 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대학원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학교 주변을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많은 대학교들이 학과에서 버짓컷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대학원 합격자 수를 급격하게 줄인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합격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기대감으로 계속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장 학교에 돈도 많고 유망한 학과에서조차도 버짓컷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합격자 수를 갖다가 10명 미만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에 입학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암울한 소식을 좀 듣게 되었어요. 마음이 되게 우울한 마음도 들고 조금 어려운 마음도 있어서 속상한 마음들이 조금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운동하러 왔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교육 목적으로 하는 어떤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선발해가지고 유학생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해요. 하지만 또 얼마 전에 기사가 났던 정부 보조금 지급정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또 연방법원에서 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조금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또 있기도 한데 여러모로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빡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까지 희망 놓지 말고 여러분들도 대학원 지원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희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음이 되게 어제 오늘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저는 오늘 또 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불합격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전공이라든지 제가 제 커리어를 이어갔던 제 전문 분야하고는 깊은 관련이 없는 과였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아쉽게도 이제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2학교 남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콥 Y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이고요. 수요일이에요. 어제 또 학교 한 군데가 발표가 났어요. 역시 이번에도 불합격 성적이 나왔습니다. 애플워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메일을 새로 고치면서 딱 봤는데 첫 줄에 딱 I'm sorry 딱 뜨는 거예요. Thank you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I'm sorry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 떨어졌다는 소식이 적혀 있는 메일이죠. 나머지 한 학교만 남겨놓고 있는데 해당 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과이긴 하지만 해당 학교는 또 준주립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 2월 27일이고요. 다음 달이면 벌써 3월 달인데요. 보통은 2월 말이 되면 대부분의 대학원들, 대학교 박사과정의 합격, 불합격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학교의 같은 경우는 중위권에 해당하는 대학인데다가 주립학교이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편이에요. 언제 발표를 할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메일이 날아왔어요.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줄 알고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었는데 합격자 발표 메일은 아니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학교 합격자 발표를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선발하는 과정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메일이 왔어요. 더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메일에서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행정명령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부분들이 학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고 주정부라든지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학과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메일이 날아왔어요. 간접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에 제 아내가 다니고 있는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평상시라면 한 25명 정도 선발을 했었는데 이번에 9명 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년에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미국 행정부 내에서 정책 변화라든지 교육당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학교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제이콥 Y입니다. 보통 미국의 대학원 합격자 발표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나는데요. 탑 클래스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월 달에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보통의 합격자 발표보다 그 결과를 더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요.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한 달은 더 기다렸답니다. 제가 이번에 지원했던 학교는 총 2개 학교에 3개 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한 학교는 2개의 학과에 지원을 했고 다른 한 학교에는 한 학과에 지원을 해서 총 3개의 과정을 지원을 했는데요. 2개 학과는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났어요. 같은 학교의 다른 과정 2개 학과였는데 정상적인 발표 시기인 2월 초, 2월 중순에 모두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다른 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주립대학교였거든요. 2월 말에 발표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월 말에
전에 갑자기 학과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지금 현재 박사과정 선발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다. 각종 기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소식을 좀 알게 되었어요. 미국 정권 교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로 인해서 대학교에 지원금 문제가 생기는 학교가 여러 군데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교였다는 사실이요.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제 저희 학과에서 저에게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시간이 한 달이 넘게 지체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인내심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결과를 받아들이니까 속상함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원한 3개 학과에 모두 불합격을 했습니다. 보통 유학 준비를 하게 되면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정말 십수개의 학교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있는 2개 학교에 3개 학과만 지원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불운했던 게 또 사실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론 제가 준비한 과정들이나 부분들이 좀 부족함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일단 마음을 좀 추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뒤에 계획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초 계획으로는 2년까지는 좀 준비를 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좌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용기를 내볼 생각이에요. 저와 같이 지원했다가 낙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용기 잃지 마시고 기운내서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중년의 나이 아직 도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일단 저의 스피노프 콘텐츠 박사과정 가는 길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도전을 시작할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또 만나 뵐게요. 안녕!